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놨다. 그런데 이 장소는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이 안에서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가 사업비용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충당해 나가도록 바로 이 안에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 토지 부담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가지고 채비지도 확보하고, 이 채비는 시행자가 사업병행에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온 땅이고, 그 안에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용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부담을 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지로 쓰기 위해서 토지 부담시키고 종전 토지소에게 땅을 주지 않는데 그걸 보류시킨다 해서 보류질 한다. 자, 이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장 모양새는 A 거, B 거, C 거 있다. A 거 전이요, 답이요, 임야요, C 거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고 7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1000 이것은 1500제곱미터라 가정하고 C 것은 도로가 있고, D 거, 또 E 거, F 거, G 거, 있고, J 거, H 거. 여기는 갑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요. 여기 을이 살고 있는 집도 있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 무허가 건물도 있네요. 이건 무허가라 합시다. 무허가 건물. 그리고 이것은 병동이 땅이요, 건물도 병동이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환지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때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을 접수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간다. 포커인으로 싹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란 게. 그래서 사업을 저 안에 들어가서 시행한다. 그때 논바 야산을 싹 포크를 밀어가지고 새로운 기반설 도로 설치하고, 그리고 공원 필요하면 공원 설치하고, 또 광장 필요하면 심광장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토지 구역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준다. 이렇게 주는 걸 바꿔줄 한 땅이라고 그 처분을 하겠는데 그걸 환지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등등. 그리고 여기 등등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정리한다 합시다. 이때 이 환첨을 행하고자 할 때 미리 여기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요. 이 땅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를 환지계획이라 합니다. 그래, 이 시행자라면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들어가고자 한다. 아까 이 실식에 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실식에 고시에 있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할 때 늦어도 2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착수할 때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요. 이렇게 개발해서 환지 처분을 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환지계획입니다.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이 계획에다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렇게 전체적인 환지 설계하겠다. 환지 설계를 해요. 전체적인 환지 설계하고, 이때 환지 설계는요, 환지 설계는 주로 이 종전 토지 가격 대비
환지 가격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을 평가시라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해서 설계합니다. 근데 일정한 지역은 토지 면적도 중요하니까 면적식을 정해서 설계할 수도 있어. 정전 토지 면적 고려해서 환지 주는 경우 면적식을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절충식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환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로 이 필지는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C한테 준다.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정확하게 정해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도 꼭 정해요.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대로 환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A한테 주기로 했다면 A한테 주는 거예요. B한테 주는. 그 다음에 이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 때로는 이 친구들이 다 환지 안 받을래요. 나도 안 받을래요. 이렇게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봐봐요. 신청서를 낼 수 있어. 시행자한테. 또 시행자야 너 땅 조그마한데 너 환지 안 줄 테니 예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환지 안 줘도 돼요. 그러면 그 땅값만 정리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 땅이 몇 번지 몇 번지다라고 필지별 그 안에 뭐 권리자들 있다면 그 자 권리도 청산해 준데 필지별 권리별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정확히 담습니다. 청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제 받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장 중 위치가 좋은 거 아까 얘네들이 환지 부정을 원했다 그러면 그네들 땅에다가 내가 이거 채비로 쓸 거야. 이렇게 채비용도를 딱 정해요. 그리고 도로 광장으로 쓰겠다 이런 보류 정도 정해요. 이래 채비지 용도도 정확하게 채비지 보류지 명세도 정확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이 환지처분에서 환지계획에서 이 땅은 A한테 주겠다 그러면 필지별로 환지면서 다 정해지니까 A한테 줄 것은 A한테 가고 B한테 줄 것은 B한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채비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냐 사업이 끝나면 누가 가져갈까요? 소유권을.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공원은 공원 관리청한테 주겠다라고 환지에서 정확히 정해놔요. 광장은 광장 관리청한테 주겠다라고 환지에서 정해요. 그래서 환지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때 여기 봐봐. 이렇게 땅을 준다. 이거 개발하기 전에 정전 토지인데요. 정전 토지를 시행자가 개발해 가지고 환지 줄 때 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기 봐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정전 토지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된 땅으로 주는 거. 그렇게 주는 것을 평면한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평면한지. 평면한지가 있다. 이해된가요? 여기 봐봐.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A가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를 줄 때에 역시 땅으로 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면한지. 정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새로이 개발된 이 토지로서 옮겨주는 걸 평면한지라 한다. 토지로 준다. 평면한지. 이때 또 B도 그렇게 줬다. 여기 보세요. B도 그렇게 줬다. C도 그렇게 줬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때 이 시행자는 평면한지 할 때게요. 이 환지 줄 때게 바로 토지 부담률 빼고 땅 줄 때게 줄 만큼만 줬어. 아까 여기 A 토지 부담률 50% 정했다면 절반 빼고 500만 주면 되잖아요. 500 그대로 줬다. 500. 그러면 이렇게 1000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500만 줬다. 이것은 적절하게 줄 만큼만 줬자 해서 적응한지라고. 적응한지. 뭐라고 한다고요? 적응한지. 적절하게 줬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환지 유형이에요. 줄 거 뭐 딱 줄 만큼 주고 끝내는 거. 더 이상 청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어요. B 있잖아. 700점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350만 줘도 되잖아요. 절반 빼면. 그러면
350만 주면 되는데 이 친구한테 400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 700을 가지고 있었다. 350 마이너스하고 350만 주면 되는데 땅의 모양새를 400으로 만들면 50을 더 보태줄 수 있죠. 이때 이건 증환지 그래. 뭐라 한다고? 증환지 더 보태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50을 더 보태준단 말이에요. 이때는 50제곱미터의 땅값을 내 나라에서 청산물 징수해 가요. 이렇게 청산물 시행자 내 나라에서 이때 징수하는 청산물은 아무리 노력을 가하지 않고 B가 50제곱미터 땅을 더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금을 성립하는 청산금을 이 증환지 받았던 B에게 시행자가 징수합니다.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징수도 못해요. 이 청산물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면은 5년이다 이렇게 하시죠. 몇 년이다고요? 5년. 알겠죠? 여기 보세요. 이런 청산금은 바로 한 번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세요.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C 1500점짜리 가지고 있었네요. 그 친구 아까 얼마만 주면 되는가요? 이제 절반 빼버리면 750 주면 된가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냥 700만 줬어요. 700. C가 1500점부터 가지고 있었다. 750을 토지부담 시키면 절반. 750을 줘야 되는데 700만 줬다. 50 빼버리고 50을 마이너스 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이렇게. 알겠나요?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시행자에게는. 그렇게 줄 만큼 다 주지 않고 빼버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지라고. 가만지. 뭐라고 한다고요? 가만. 줄여서 줄 수 있다. 가만지첨이라고 그래. 이때 가만지 할 때는 직권으로 50점부터 빼고 줬다. 이거 아닙니까? C. 그러면 C는 이 사업자 특별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청산물 계산을 줍니다. 이걸 교부한다 그래. 교부해 주는데 이 교부하는 청산물 법적으로 바로 손실보상금을 성립하는 청산을 준다 그래요. 이렇게 봐보세요.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지금 C에게 50 빼고 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적법일까 위법일까? 적법이 적법. 법대로 했으니까 도시락법에서 시행자에게 그런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런 힘을 주고 있기에 시행자 했어. 그러면 적법인 거 적법. 적법한 가만지 처분이었지만은 C는 이 사업자 특별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대가로서 주는 돈을 법적으로 손실보상금이라고 그래. 그래서 손실보상금 성립하는 청산금을 주면 끝나. 이 교부하다 갈 이 청산금을 C가 몇 년간 받아가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돼서 사라지냐? 5년간 이것도. 이해되죠? 자, 이것도 알아주시고 여기 봐봐요. 이때 이 시행자에게 이 정전 토지 소자들 동의 없이 적응한지 증한지 감한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힘을 행정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공용환지권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용환지권한. 공용 강제로 바꿔주려 한 땅짓자 적절하게 줘도 된다. 줄여서 줘도 된다. 늘려줘도 된다. 이런 것을 공용환지라고 해. 그래서 시행자에게는 공용환지 권한이 도시개발법상 인정되어서 정전 토지 소자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평명한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 입체한지. 무엇도 있다고요? 입체환지 방식도 있어요. 그래 여기 입체한지가 뭐냐? 여기 보세요. 입체한지라는 것은 여기 갑이 그래. 을이 그래. 야, 내 땅 지금 접수해서 건물 부시고 네가 사업해서 평지로 만들어버렸는데 내가 땅 받아가지고 또 집질라면 머리 아프니까 시행자 네가 공사한 짐에 건물까지 딱 져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구분 건축물인 바로 연립택이라든가 이런 거 건축해서 바로 여기에 건축물 일부인 구분수권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좀 주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자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공사한 짐에 다 장비 준비되어 있으면 밀어서 해주시. 그래서 반드시 구분 건축물 건축해야 돼. 뭐를 건축한다고? 구분 건축물이 구분 세권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구분 건축물이라고 하거든. 이해되죠?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봐봐. 이렇게 주는 경우 여기 봐봐. 이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여기 H라는 사람이 그래. 나도 입찰지 받고 싶어. 땅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 다음에 내가 땅 받아가지고 질라면 머리 아프니까 공사님이 장비 가지고 그냥 집 져서 좀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신청 자격은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 받아서 꼭 신청이 들어야 되는데 신청받아 시행자가 반드시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줄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입체환의를 한다. 입체환지. 이때 입체환지 신청권은 여기 보세요. 입체환지 신청권은 무허가 건물주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누구는 안 된다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때 입체환지 뜻 알겠죠? 정전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토지 플러스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건축물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이걸 신청해서 반드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집을 묶어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입체환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입체환지라고 그래. 입체환지는 시행자가 직권을 한다. 신청을 받아서만 한다. 신청을 받아서만 해. 이런 입체환지를 설계할 때는 입체환지를 하게 될 경우는 입체환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작성하면 돼요. 입체환지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신청받아서 하거든.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 환지에다 집어넣어서 하면 됩니다. 이해된가요? 자, 여기 보시죠. 이때 이렇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응환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적응환지가. 무슨 환지가 되도록 한다고? 일반적으로 적응환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뭐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적응환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때 적응환지가 되도록 한다 그 말은 정전토지하고 환지에 적정한 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적응환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환지계획 작성할 때 고려할 게 있어요. 즉 제자리 환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적응환지거든, 원환지거든, 같은 말이거든. 그래 적응환지, 원환지, 제자리 환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환지계획 작성할 때 7가지를 고려해야 돼. 정전 토지하고 개발해서 줄 이 환지 있잖아요. 환지의 7가지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요. 지목도 고려해야 되고요. 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질, 수리 그 다음에 이용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환지계획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7가지를 고려해서 주는 것을 적응환지, 원환지, 제자환지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A도 인정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몇 가지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는가? 7가지. 약조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위지면 토수리환 이렇게 위지면 토수리환 알겠죠? 위지면 위치, 지목, 면적, 위치, 정전토지 위치와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특히 이게 중요해. 정전토지가 옥토에 있으면 옥토지가 되지 물이 고일 수 있는 습지조초에 준다든가 저지에다 두면 안 돼요. 왜? 수리, 물의 이용관리 여름에 장마철에가 아니라 가뭄철에는 이 토지가 상류 쪽에 있으면 상류 쪽에 있는 사람이 물을 먼저 이용하고 하늘에도 물을 우선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하루 쪽에게 넘겨주는 것이 물의 이용관리인데 이 수리도 아주 중요해요. 물의 이용관리 그리고 이용상황 환경 이걸 약속으로 이지면 토시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4번째하고 5번째는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전의 토지 형태는 고려돼서 아니에요. 토질이다 이게. 토질. 품질이나 똑같아. 상품은 품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토지도 품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품질을 뭐라고 표현하냐? 토질이라고 그래. 토질. 뭐라고 한다? 토질. 자, 그리고 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경우 보세요. 여기 봐봐.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이 시행자가
공적 주체다 그러면 자기들은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장난 안 치니까 스스로 확정하면 돼. 즉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다. 봐보세요. 행정청인 자가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 이 국가라든가 지자체 얘네들이 행정청인데 그네들은 이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장난 안 치니까 스스로 확정하면 돼.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했다. 이거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환점을 행하기 위한 구청객인 환직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러면 장난칠 소지가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 대표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맞는 조합 같은 친구들. 도시발자. 이런 조합이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이 환직은 누가 총대 메고 작성하냐? 조합장이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땅 주인이 바로 여기 누구야? J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합시다.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 조합장이 하면 조합이 하는 거요, 시행자 하는 거예요. 이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게요. 이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를 정해야 되겠는데 자기 땅이 구석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환지 받고 싶으면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거든. 환지계획 배치도 만들 때. 근데 자기 것을 위치가 좋은 어디 여기다 딱 설정해 가지고 내 땅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 땅이 거리 가버리고 여기 원래 이쪽에 있는 땅이 시 거 있다면 시 것이 거리 가버렸다 이렇게 바꿔쳐 버렸다 그러면 시가 상당히 개발 끝나고 나서는 아주 그냥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땅값이 구석지에 있는데 많이 올라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또 반대로 자 반대가 아니라 이 지금 D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는데요. 도시개발 조합장. 그래서 자기가 시행자로서 총대 메고 환지를 작성합니다. 그때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정할 때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요. A라는 사람이. A가 여성이네. 토지 소유자 보니까 젊은 여성이네요. A인가요? 누군가 이게? 아무튼 누군가 H라는 사람. H라는 사람이 젊은 여성인데 이 조합장은 지금 80세 넘은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래 오빠 내 땅 환지 줄 때게 위치 좋은 데다 좀 설정해 줘 해가지고 그래 네 땅 그러면 이쪽에다 딱 해주지. 이렇게 오빠 내 것 좀 그렇게 해줘. 환지 배치도 만들 때게 오 그래 네 것은 이거야. 괜찮지? 근데 이 땅이 원래 B 거 있잖아. B 것은 구석지에다 줘버리자. 여기다 구석지에다 줘버리지. 저 구석지에다 이렇게 바꿔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또 사업 끝나고 나서 타격이냐? B죠. 이 땅 위치는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난칠 소지가 있는 친구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환직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환직이 한번 확정되면 사업 끝나고 나서 환침할 때는 그 계획도로만 환침을 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야,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토지소유자 뭐 조합 같은 시행자라면 이렇게 장난칠 소지가 있으므로 너네들 이런 내용을 다 잡아가지고 스스로 확정 못해. 그 지역의 공익 대변자인 그 시면 시장, 구면 군수, 구면 구청장한테 가서 제주되면 특별자치도사한테 가서 바로 이거 신청해서 이거 받아야 그게 확정돼 이렇게 하고 있어. 인가. 알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누가 한지계획을 작성할 때만 이렇게 인가받아야 되는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누구한테 가서 받는가? 행정청의 제일로 말단인 그 시장수 구청장 제주는 최말단이 특별자치도사니까 그 사람한테 받는다. 이 도시개발법에서는요. 들어보세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장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알겠죠? 누군 안 나온다고? 세종특별자치장은 나오지 않아. 왜? 지금 세종특별자치 그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실의 구역을 정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 또 그 안에다 또 구역을 정할 일은 없어서 그 안에서는 또다시 세종특별자치 정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장은 이 도시개발법에서 나올 일이 없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인가권 잡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행정청의 제말단이 이네들인데 그 지역에서는 이자들이 지자체장이요. 그 위에 또 시도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이 있는데 그런 국장이라든가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이걸 작성했다. 예컨대 여기 뭐 구청장이
자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돼서 자기가 이걸 작성했어요.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도사한테 가서 받을까? 강역시한테 받지도 않아. 자기들은 스스로 확정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환지 처분을 하게 될 때게요. 아까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친구들 중 여기 보세요. 나 땅 안 받을래요. 땅 안 받을래.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땅 안 받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써야 했어. 토지수요가 좋게 시행자한테 신청해서 나 안 받을래요. 나 돈 받고 나갈래요. 시행자가 동의받아서 너 땅 안 줘도 되지? 라고 물어서 안 줘도 돼요. 그때는 얘네들한테는 환지를 준다 안 준다? 환지 줘 안 줘? 안 주죠. 환지를 주지 않는다 이걸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부지정 그래. 뭐라 한다고? 부지정. 잘 들어봐요. 환지 부지정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보세요. 환지 부정을 할 때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때 신청과 동의하에 시행자가 환지 지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안에 토지소유자의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 환지 받으면 가서 잔여기가 이쪽 가서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 임차권자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설령 이 환지 부정을 신청 또 동의서 내줘가지고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시행자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환지 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임차권자가 환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리고 이 시행자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땅인데 콩만 해. 너무 적어. 그때는 직권으로 환지 부정을 해서 돈 주고 끝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해되죠? 환지 부정 뜻 알겠죠? 환지 부정.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래 이제 이렇게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는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여러분하고 가정해봐. 여러분이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자가 해서 막 공사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한 1년이라든가 뭐 6개월 동안 했다 합시다. 공사랑 사업이랑 별거 아니에요. 사업이랑 것은 포크레인을 갖다 수십 대 갖다 밀어가지고 논바 산을 싹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뚫고 이게 사업이거든. 공사한단 말입니다. 공사할 때에 여기 땅 주인데 내 땅이니까 농사 좀 질래요. 지금 봄이 됐으니까 씨앗 좀 뿌려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용수익이 정지돼요.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이 각각의 땅에 대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가 다 있어요. 등기소에 가면. 그 등기소에 가면 각각의 필지에 대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는데 이 갑구란에 소유자가 공시되어 있잖아요. 을구란의 소유권의 권리가 공시되어 있다는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권리를 그대로 보장하고 살려놓고 들어갑니다. 폐쇄 등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살려놓고 합니다. 그래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이 혼일되어서 하나의 소유 권리가 된다는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민법에서. 그런 소유권에 내재하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중 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제한해요. 이해돼요? 야 공사해야 되니까 논밭이고 뭐 구간에 농사 못 질 당분간 사용수익 못한다. 남한테 빌려줘 수익도 임차료 받아먹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수익이 정지되게 되면 이 사업장이 크다. 뭐 1년, 2년 해버린다. 그러면 때로는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지가 있는 친구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시행자가 고려해서 그래? 그러면 임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도록 찍어줄 테니까 임시로 네 땅은 지금 논밭에서 논두로 밀어야 돼. 공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수익 못하고 에이 네가 그런 상황이다. 지금 전인데 이게 바로 계단식으로 돼 있는 밭이 여러 개로 돼 있는 A 건데 계단식 쭉쭉쭉 이렇게 이거 밀어야 돼. 공사해야 돼. 그래서 평지로 만들려면 공사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에이 너 생존권의 위협을 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좀 문제가 되니까 너 이쪽 땅 보니까 이쪽 땅 보니까 이쪽 땅이 저 갑동 뭐 이쪽에 눕고 있다 합시다. 이쪽 땅을 보니까 평지다. 공사 안 해도 되겠다. 이 땅은 그냥 갑오것인데 공사 안 해도 되겠어 보니까. 그래서 너 임시적으로 여기 가서 이 말도 표시해 줄 테니까 이렇게 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 수익만 가서 해라.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어. 임시로. 사용 수익만 가서 해라. 나무 땅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찍어줘요. 정전 토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줬다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했다고요? 환지 예자 미래자 환지 예정을 미리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환지 여기 보세요. 환지 예정지를 이렇게 시행자는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시행자가 여기 보세요. 시행자가 직권으로 이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의무상한이고 임의적이에요. 이해돼요? 어디다 정하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다 정하지 받겠다 하는 게 아니고 안에다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때 환지 예정일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그 미리 알려줘요. 이 정전 토지 소재 A 여기 환지 예정일이 지정될 이 갑에게 그리고 만약 여기에 만약 A 땅에 임차권자가 이렇게 임차권자 A 친구가 지금 임차권을 이 정도 설정받아가지고 여기요 이 정도를 설정받아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A 것도 임차권의 대상은 여기다. A 친구 거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때 이렇게 환지를 지정하게 될 때는 정전토지 수자 그 안에 있는 임차권자하고 환지 예정자가 정될 이 가부 땅하고 만약 가부 땅에 또 가부 친구가 임차권자가 있다. 그러면 그 네 명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 그 위치, 환지 예정자가 정될 그 위치, 면적, 언제부터 사용식에 들어갈 수 있다. A하고 A 친구 임차권자가 이렇게 그 효력 발생 시를 개별적으로 통지해줘요. 관계인한테. 통지가 있게 되면은 바로 이 친구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환지 예정일을 지정해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때 A하고 A의 임차권자인 A 친구는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요. 이쪽에 가서만 환지 예정일로 정되어 있는 이쪽에 가서만 그 대신 사용수익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환지 예정지를 칭해주면 무엇과 무엇만 정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으로 이전해 주냐? 사용수익 권능만. 알겠죠? 근데 여기에 A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전 토지 이 소유권이 통째로 이전된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소유권 이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소유권에 내재하고 있는 무엇과 무엇만 이전해 준다? 사용 수익 권능만. 이것만 이전해 준다. 그리고 소유권에 내재하고 있는 처분 권능도 이전되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만 이전해 주냐? 사용 수익 권능만.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부 땅에 지금 시행자가 A와 A 친구에게 환지를 지정해 줬다면 이 갑은 A라든가 A 친구가 와서 사용수익을 행사할 때 방해하지 못해요. 알겠나요? 법적으로 참고 받아들일 의무의 신호만 있는 겁니다. 그 대신 A하고 A 친구인 임차권자는 정전 토지에 가서 다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양쪽 왔다 갔다 사용수익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가서만 사용수익 한다. 그러면 A하고 A 친구가 이쪽에 환지 예정을 가부 땅에 지정받았다면 이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사용수익권만. 그리고 갑이 그대로 소유권자이지 A하고 A 친구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 아니다. 다만 갑은 A하고 A 친구가 환지 예정 지정받아서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사용수익 할 때는 사용수익만 제한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환지 예정 지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로서 정전 토지에서 환지주로 무엇과 무엇만 임시로 옮겨주는 효과가 있는가? 사용수익 권능. 무엇은 절대 이동 변동이 없는가? 소유권 변동은 없다. 처분 권능도 이동 없다. 이거 아시고. 자, 그러면 이쪽에 들어와서 A하고 A 친구가 와서 사용수익을 행사할 때 언제부터 사용수익에 들어가면 되고 언제 끝나느냐? 여기 보세요. 이때
환지 예정이 들어서 언제부터 사용시기라고 효력 발생 시기를 개별적으로 통제해줘요. 그러면 그 효력 발생 시기가 되면 그날부터 사용시기에 들어가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화환처분에서 알려준데 공고일까지 화환처분 공고일까지만 사용시기 가능하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된가요? 알겠죠? 다만 여기에 즉각 사용시기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사용시 개시할 날을 따로 알려줍니다. 그날부터 사용시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될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시행자는 여기 보세요.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딱 환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야, 이것은 내가 채비 정도로 쓸 거야 라고 환지 예정을 지정할 때 채비 정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비 정도로 환지를 지정하였다면 이 시행자는 사업 도중에도 이 채비를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사업자금으로 충당해서 필요하면 돈 필요하면 이걸 팔아도 돼. 이걸 처분이라고 그래.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다시 한번 시행자가 환지 지정할 때 채비 용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채비 용도로 지정된 그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는 사업 도중에도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처분을 여러분한테 했어. 여러분이 이거 샀어 비싸게. 샀다면 여러분은 언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냐? 여러 명의로 소유권 이등급 맞춰야 여러분이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처분하지 않고 시행자가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적으로 언제 취득하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조금 전에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원칙은 저고환지가 되도록 7가지 사항을 종합고려해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주민 토지관. 그렇죠? 그런데요. 이 공공시설 용지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환지계 작성기준 7가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이거 7가지를 고려해서 종전의 위치 그리고 공공시설 새롭게 만들어서 줄 위치 그걸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아는 건 낫죠. 그래서 옛날 도로가 엉망했다면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도로 착착 다시 나와서 다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아까 7가지 그 고려사항은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가?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의 아까 작성 기준 7가지를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다 합시다. 끝냈을 때 여기 봐봐. 아까 입주한지 받았던 친구 갑이라든가 을이 입주한지 신청해가지고 받아갔어. 근데 정년의 토지라든가 그 건축물의 어떤 누구한테 돈 빌려다 쓰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갑이라든가 을이 시행자한테 입주한지 신청해서 입주한지를 받아갔다면 이 입주한지 대상인 건축물에 그리고 대지에 바로 저당권도 따라가서 존중을 본다는 거. 따라간다.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라 따라간다.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가는데 언제 이 갑이라든가 을이 갑한테 이거 줬다 을한테 줬다면 언제 입주한지 대상인 건축물을 하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하냐?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언제요? 다음 날에.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등기 없이도 환지에 대한 또 입주한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해. 그때 정전 토지에 있는 저당권도 입주한지 대상으로 넘어와서 설정되고 간주돼 버린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요. A가 정전 토지에 바로 대신 이거 환지 받아왔다. 근데 정전 토지에 어떤 지상권이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따라가요. 환지로. 알겠죠? 환지로 따라갑니다. 근데 모든 권리가 다 따라가지는 않아요.
지역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못 따라간다고요? 지역권. 예컨대 자 만약 H 땅이 여기 있었다고 가정해봐. H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H 땅이 있었는데 H 땅이 여기 있었네. 여기 물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저기요 Y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개발하기 전에 최대한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땅속에다 파이프를 설정해서 물을 끌어다 쓰려고 지역권을 이쪽에 설정받았어. 지역권. 그런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됐고 H가 땅을 환지받아 갈 때 그 자리에서 받아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살짝 바깥쳐서 이쪽으로 받아갔다 합시다. 그러면 정전 토지에 있는 지역권도 따라가느냐? 따라하지 못해요. 지역권은 속성상 바로 물리적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환점 효과에 의하여 정전 토지에 있는 대부분의 권리가 환지로 이전 확정되지만 지역권만은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하셔요. 이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정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점 공고일이 끝난 때 자동 소멸체됩니다. 법적으로. 어떨 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개발하기 전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고요. 도로인데 여기 저기 A라는 사람 그 땅이 있고요. J라는 사람 땅이 있었는데 J가 개발하기 전에 자기 땅이 맹제가지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자 저 L한테 지역권을 설정받아서 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되었고 J가 환지 부정원에서 땅값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L이 환지제를 요구해서 증환지 줬습니다. 그때 이렇게 L이 증환지 받았다면 이 도로에서 자기 여기 땅에 지역권 굳이 행사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이런 지역권은 자동 소멸체돼요. 언제 소멸된 걸 보냐? 이 땅에 대하여 아까 L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환점 공고일 다음날이거든요. 환점 공고일 다음날에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해 나가도록 그 이전 날인 환지청 오늘 공고했다면 오늘 24시가 끝난 때 이런 쓸모없는 지역권은 자동 소멸체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을 다 끝냈던 이 시행자는 공사 마무리 짓고 아까 뭐 받아야 환침을 할 수 있냐? 준검사 받아야. 뭐 받아요? 준검사. 이렇게 봐보세요. 이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준검사를 신청해요. 준검사를 신청해서 바로 준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사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했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검사 받지 않아요. 그냥 공사 끝나면 공사하려고 공고하죠. 이렇게 준검사가 끝났다든가 지정권자의 준검사가 떨어졌다든가 지정권자 본인이 공사해서 공사하려고 공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이 환지에 대한 처분을 정전소재한테 해줘야 하는데 환처분을 며칠에 해서 줘야 되냐 땅 줘야 되냐 60일에 며칠이요? 60일에 환처분을 해서 줍니다. 이때 환처분을 어떻게 하냐? 환지에서 정한 대로 토지소유에게 개별도 통지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면 돼요. 그러면 공고일 다음 날에 바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렇게 취득하는데 이때 등기소유는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환지에 대한 등기는 누가 해주냐면은 시행자가 해주게 돼 있어. 시행자가 행정책면 등기소에다가 지방무청에다가 촉탁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 시행자 뭐 조합 같은 시행자 있다고 하면 대의 신청을 통해서 해주는데요. 이때 환지에 대한 등기는 며칠에 해 나가야 되냐? 14일에. 환청 공고하고 나서 14일에 해주게 됩니다. 누가 해준다고요? 시행자. 환지청을 받았던 A, B, C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거 아니다. 시행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류 갖다 주면 바로 등기소에서 해준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때 등기를 완료한 날 그때 환지단 A, B, C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환청 공고일 다음날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 있는 상태다. 민법 187조 법률을 규정한 물권 등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환지 등기 봐보세요. 이렇게 환지청 공고가 있고 나서 환지 등기가 있을 그 사이에는 다른 길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알겠나요? 그러나 외가 있어. 이 환청 공고 전에 저
땅에 대한 처분 권능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A가 여러분한테 팔 수가 있어. 사업 도중에도. 그래서 계약서 써가지고 바로 등기 넘겨줄 수 있는 서류 다 넘겨줬어. 근데 여러분이 땅 샀는데 등기 안 쳐놨어. 그런 것들은 바로 환처분 공고 전에 이미 등기원이 생겨을 증명한 것들은 바로 환지 처분 공고 후 등기가 있을 그 사이에도 법주로 받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받아줘요. 그래야 이 환지 등기를 해 나갈 수 있거든. 그 다음 단계로서. 자, 이렇게 이제 환처분 공고 나고서 아까 증환지 처분 가만 지원했다. 그러면 그 차익으로서 청산을 징수할 건 징수하고 교부할 건 교부한 것이 원칙입니다. 환처분 공고하고는. 이때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할 때 액수를 결정해. 네 것은 증환인데 얼마짜리 더 주고받아야 된다. 이거. 그리고 너는 가만 처분인데 너는 얼마 받아간다. 이렇게. 얼마 받아간다. 이렇게 환처분을 할 때 청산을 결정해요. 청산금은 언제 결정나느냐? 환처분을 할 때. 이때 액수가 결정나니까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획 내용에는 청산금 결정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산금 결정은 언제 있게 되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처분을 할 때 결정해. 야, A 너는 줄 거 없어. 끝. 근데 B 너 있잖아. 증환지지. 땅값 너 50점부터 상당한 거 청산금 내놔.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짜리다 이렇게 결정해요. 환처분 할 때. 이해돼요? 그래 청산금 결정을 이때 결정하니까 환지계획단은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시험에 나왔네요.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청산금 결정 내용 알겠죠? 이렇게 결정해서 주는데요.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이 없는 것도 있었잖아. 아까 환지 부정 땅. 환지 부정 땅은 그냥 환처분 전이라도 청산을 교부할 때 결정해서 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확정된 청산금은 언제 주고받는 것이 원칙하고 환처분 공고 후에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주로 아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청산금을 내할 자가 안 냈어. 근데 시행자가 조합이다. 그럴 때는 관할 시정수구청한테 징수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징수해다 주고 징수한 금액의 4%를 수수료 받아가요. 이렇게 이 내용이 전부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체크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볼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몇 페이지를 갈까? 252페이지부터 보죠. 빠른 속도 보겠어요. 체크할 거. 252페이지 보면 환지계획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박스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꼭 볼 것.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환지계획 작성 시에는 평가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건 통과하고 저 밑에 가운데 봐봐요. 박스 밑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서 원칙 적응환지계획도 하는데 환지계획은 정전후 토지와 환지 몇 가지를 고려한다? 7가지. 이 G면 토, 수리왕 꼭 기하실 것. 그 중에 토지라고 수리를 특히 중요표. 그리고 밑에 줄 보면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을 정하느냐? 국토교통부요.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하고요. 이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거 보류지 뜻이 나 있죠. 보류지는 채비버스 공공시설 용지다 이렇게 받으시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환지계획 기준해 가지고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은 두 가지 있다. 평면 환지하고 입체 환지. 찾았나요? 아까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바로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256페이지 통과하고 그래도 한번 볼까요? 254페이지 한번 봐봐요. 254페이지 환지계획 시 토지 등의 평가. 이건 평가식을 정할 때인데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환지 설계 적용되는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뭐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가?
환직의 인가시. 이게 환직의 인가시를 기준해서 작성합니다. 환직의 인가시를 기준해서 정하고 평가액은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하려면 변경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때 환직의 인가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그까지만 잘라주세요. 환직의 인가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그 정도.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 토지 부담률.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시행자는 면적시로 환직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환직에 구하는 토지 소재가 개발사업을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이걸 토지 부담이라는데 토지 부담을 누가 산정하냐? 시행자가 산정해요. 시행자가 산정, 계산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읽어두세요. 이때 환직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외주로 지정권자이면 60%까지 정해도 되고 환직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동의했다 그러면 60까지 초과해도 되면 60% 초과해서 정해도 합법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꼭 읽어두세요. 마지막에 5번 보시면 환직의 구역의 외부와 연결된 환직구역하는 도로서 넓이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땅을 부담하고 공사비는 지자체가 보지 함께 건설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256페이지 환지 부정. 자, 신청과 동의한 환지 부정은 바로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자 동의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정환지, 감환지 꼭 받으세요. 시행령은 정환지, 감환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오른쪽도 모셔서 동그라미 3번 공공시설 용지 아까 했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직을 정할 때에 그 환직의 원칙적인 작성기준 7가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등등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뭘로 정한다? 보유지. 동그라미. 보유지로 정하고 그중이 보류 중 일부를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로 정해서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냐? 사업 경비에 충당.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 그 말하면 채비지. 가로 3번 1번 입천지 시행에서 시행자는 밑에 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동그라미.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걸 입천지를 한다 이렇게 씁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 26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260페이지 6번에 1번 꼭 받으세요. 행정청의 한 시행자 밑에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써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다 생각하면 되겠어. 환직을 작성한 경우는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특별자도사 시정수구청 인가받는다. 아까 했죠? 자, 그리고 그 가로 5번도 중요표에서 읽어두세요. 조성 토지 등 감정 가격평가.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조성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매기는데 감정가를 매겨서 이 가격을 최종 결정해요. 평가식을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할지 아느냐? 바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전에 그때 줄 거 봐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기다 심의에 떠담으셔서 그게 2예요, 2.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해야 된다 할 때 평가했다가 줄 것이 1. 그리고 결정했다가 3. 순서로 쓰세요. 가로 5번. 위에 있는 가로 5번. 중요해.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가장 먼저 평가 1. 평가된 자료가 나면 심의 붙여. 심의가 2. 결정이 3. 순서 깔아주세요. 됐죠? 자, 넘어오시고 261페이지 2번 환지 예정 지정 나왔죠? 환지 예정 지정을 잘 받으셔요. 1번 꼭 받으세요. 의.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번.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겉다 아울러 꼭 지정해줘라. 그리고 넘어가시고 262페이지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이 꼭 시험에 나오는데 1번 중요합니다. 꼭 읽어두시고 2번 읽어두시고 4번 중요합니다. 시행자는 채비용도로 환지가 정된 경우
그 땅을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263페이지 가로 1번 사용수익 정지.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나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그 부분을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고, 사용수익 정지하게 하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알려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바로 265페이지 환지처분 나와 있죠. 이제 공사가 환지 방식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면 가로 3번 지정권자에 의한 중음사 신청해서 공사 끝내면 되는데요. 가로 4번은 꼭 알아주세요. 가로 4번 중요하다. 지정권자에 의한 중음사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60일 내.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공사하려 공업부터 60일 내 환지처분을 해주는데, 환지처분은 반드시 환지계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시에 알리고 공고하면 끝. 넘어가시고 가로 3번 꼭 시험에 나옵니다. 환지처분 효과. 그게 가장 중요하죠. 먼저 1번 환지계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부터 그 말주 다음날부터 정전토로 간주돼서 정전토에 있는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냐? 오늘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오늘 끝날 때 소멸되고, 그래야 그 다음날 환지받은 자들이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네 동그라미 2번 꼭 읽으세요. 아까 했죠. 지역권 문제 중요하니까 읽으시고, 3번도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꼭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했어. 채비는 시행자가 보여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에 소유권을 취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는 그것을 매반자가 이득을 마칠 때 소유권을 취하고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268페이지 6번 환지등기. 환지등기는 동그라미 1번 2번 꼭 받으세요. 시행자가 해주죠.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14일 이내 바로 신청과 톡톡을 통해서 해주는데, 이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으니까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치지만 2번 외해가 있다. 등기 신청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그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게 할 수도 있다. 5번 청산 문제. 자, 청산금은 가로 2번 읽어두시고 3번 꼭 읽어두실 것. 그리고 가로 4번 꼭 읽어두시고, 오른쪽에 5번 청산 원조 확정되는 거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 확정됩니다. 확정돼야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있죠. 그리고 6번 중요해요. 6번 꼭 읽어두세요. 그리고 7번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은 일괄징수, 일괄교부지만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그따 체크 분할징수, 분할교부 할 수 있다는 거, 이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의 가로 2번 행정청의 안시행자는 지하주한테 위탁하고 위탁했다면 징수상금의 4%를 지급해 줘야 된다. 10번 중요하죠. 5년 소멸시효 아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강가 보상금 나오죠. 강가 보상금 1번 꼭 읽어두세요. 행정층이 시행자 국지일 때만 바로 총액이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강가 보상으로서 정전토지수의 임차권자에게 지급합니다. 환지 방식일 때. 가로 2번 시행자가 꼭 행정처일 거, 그리고 시행 후 토지 총액가액이 전부 다 감사할 때만 강가 보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271페이지 중음사권자는 지종권자입니다. 지종권자. 1번 누구한테 중음사 하는가? 지종권자.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272페이지에 그 지종권자 본인이 시행됐다면 가로 2번 자기는 공사 완료 시 그냥 공사를 공고 끝내죠. 그리고 밑에 가로 4번 꼭 읽어두세요. 중공사 전에도 공사 완료 공고 전에도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채비는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채비는 아까 시행자가 채비로 찍었다면 공사 아직 안 끝났어도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비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종권자한테 사용을 받으면 공사완료 공고 중공사 전에도 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채비 말고 그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서두로 가가지고 몇 가지 좀 체크하고 도시개발법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